저희가 집중명상 입재식을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회양 법문을 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한편으로는 되게 긴 시간처럼도 느껴지죠, 그죠? 여기서 명상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그냥 아주 좋기만 하셨던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조금 힘든 분도 있을 겁니다. 그건 어떤 거냐 하면 약을 먹는데 어떤 약은 몸에 좋은데 맛있는 약이 있고 어떤 약은 먹기에는 힘들고 쓴데도 몸에 좋은 약이 있습니다. 어쨌든 집중명상이란 것은 지금 느끼기에 이게 달든 때로는 쓰게 느껴지든 여러분 마음엔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즐겁게 하셨으면 즐겁게 하신 대로 내 정신적 그런 수행을 하는데 굉장히 큰 영양소가 되는 것이고 힘들면 힘든 대로 이 경험이 또 다음에 명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좋은 보약을 먹은 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집중 명상할 시간이 다 쌓여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명상을 해보면 압니다. 집중 명상하는 것처럼 보통 좀 하루에 오랜 시간 동안 하긴 좀 힘듭니다. 그죠? 힘들지만 집에 가서 명상을 해보면 옛날보다 훨씬 쉽습니다. 옛날에는 한 1시간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한 30분만 앉아있어도 너무 힘들었는데 집에 가서 앉아보면 30분은 너무 쉽습니다. 1시간도 쉽게 앉아있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짧은 시간이지만 명상을 한 힘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집중 명상을 통해서 보약을 좀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힘 받았을 때 명상을 조금 더 박차를 가하는 게 좋습니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물 들었을 때 노져야 된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명상도 비슷합니다. 집중 명상을 통해서 내 마음이 좀 힘이 생겼을 때 이럴 때 이 흐름을 잘 이어나가면 명상을 한 단계 또 도약시키는데 굉장히 큰 계기가 됩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이 흐름을 잘 이어나가시려고 사실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좀 아쉽기도 할 겁니다. 야, 이제 새벽에 예불 명상하다 보니까 이제 명상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마음이 고요해지고 좀 가라앉는데, 이제 좀 하려고 하니까 이제 마지막 명상이 끝나버린 이런 느낌도 있을 겁니다. 사실 2박 3일의 기간이 조금 짧긴 합니다, 사실 이게. 조금 더, 3박 4일이면 더 좋고, 한 일주일이면 더 좋은데,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가 2박 3일 짧게밖에 일정을 못 냈는데, 그래도 사실은 이게 어딥니까, 그죠? 항상 얘기했잖아요. 수행자는 있는데 만족하고 내 있는 것들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이대로 만족하는 겁니다. 내가 2박 3일 동안 많이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에 이렇게 마음을 닦을 수 있었던 시간에 굉장히 감사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2박 3일 동안 닦았던 게 그대로 남아서 여러분의 정신적 성장에 자양분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집중명상처럼 저희가 상당히 차단된, 감각이 차단된 이런 환경을 조성을 합니다. 핸드폰도 반납을 하게 하죠, 그죠? TV도 저희가 못 보게 하고, 대화도 못 하게 합니다. 바깥의 소식도 모르죠, 그죠? 인터넷도 안 하고, 유튜브도 안 하고, 이러다 보면 바깥에 우리 마음을 뒤흔들던 자극이 차단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감각기관을 단속하게 됩니다. 이 감각기관을 단속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마음이 이런 이 감각으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여러 자극들로부터 차단이 되면 우리의 주의력, 우리 마음은 내면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깥에 이 자극이라는 그런 중독에서 점점 이 환경이 벗어나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정신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욕망과 자극으로부터 디톡스가 되는 이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나가보면 야, 세상이 이렇게 자극적이고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혼란스럽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핸드폰 다 받으셨죠, 그죠? 핸드폰을 켜는 순간 정말 고요했던 이 나의 세상이 이 세상과 다 연결이 돼서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에 돌아가셨어도 지금 여기서 경험했던 그런 이 감각기관을 단속하는 이 느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내가 살진 않았는가? 내가 꼭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습관적으로 자극들을 쫓지 않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극들을 조금은 절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제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훨씬 쉽게 고요해집니다. 쉽게 평화로워집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 명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2박 3일 동안은, 우리 수행에 법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지만 세속으로 돌아가면 그 세속의 흐름이 있습니다. 세속에 휩쓸리다 보면 여기서 기억했던 것들을 다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까먹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까먹어버리면 내가 언제 수행을 했는가, 내가 언제 명상을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불교 마음을 닦는데, 불교 명상을 하는데 관심을 두고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이 명상을 해야 됩니다.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는 꼭 명상을 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을 꼭 하시고요. 잠자기 전에는 꼭 명상을 하십시오. 그 시간은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바쁜 분도 잠은 자잖아요. 그죠? 잠 깨서 시간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꼭 명상하시고 잠을 깨서 꼭 명상을 하십시오. 잠자기 전에 명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잠자리가 굉장히 편안합니다. 불면증도 없어지고 또 꿈자리가 사납지도 않습니다. 잠자기 전에 명상을 하면 악몽을 거의 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을 깨서 바로 명상을 하잖아요. 매일매일. 그러면 하루가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끝과 시작을 명상으로 시작하면 정말 하루가 아주 편안합니다. 스트레스도 훨씬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삶의 일부로 그냥 완전히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명상을 하는 것들은 더하면 좋죠. 덤이다 생각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명상하는 것은 언제든지 아무리 상황이 힘들더라도 꼭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사실 그것만 해도 그게 쌓이면 내 삶이 엄청나게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명상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 불교 명상이라는 것이 여러분 삶의 무게를 덜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같은 해 바쁜데 또 할 일이 하나 더 생겼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삶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고 삶이 무겁습니다. 이게 괴로움입니다. 근데 그냥 살다 보면 이 삶의 무게를 내려놓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괴롭기도 하고 마음의 병도 생깁니다. 마음의 건강이 마음에 문제가 생기고 마음의 병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불교 명상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그런 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명상을 꾸준하게 실천한다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할 일이 생긴 게 아니라 무거운 내 삶을 좀 더 가볍게 만들어주는, 삶의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이런 어떤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런 명상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의 삶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꾸준하게 이렇게 명상을 하다 보면 본인이 좋은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불교 명상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실제로 실천을 해서 스스로 체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운동을 익히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운동이라는 게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내가 머릿속으로 운동을 시뮬레이션 해봐도 되지 않습니다. 축구 경기를 매일 보면서 머릿속으로 온갖 축구를 잘하는 시뮬레이션을 하고 상상을 해도 막상 운동장에 가서 볼을 차보면 볼을 찰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명상할 때도 명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보다는 직접 실천하는 이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실천하다 보면 처음에는 감이 잘 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하게 매일매일 하다 보면 스스로 익혀집니다. 익혀지고 체험이 생기고 그리고 꾸준하게 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의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마음도 훨씬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지고 그리고 행복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이게 명상이 좋구나. 정말 부처님께서 이걸 가르치신 이유가 있구나. 스님이 꾸준하게 하라고 한 이유가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이게 참으로 이익이 많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불교 명상의 길은 좋다고 해서 욕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 집중 명상 동안 계속 강조했지만 불교 명상의 길은 욕심을 버리는 길입니다. 놓아버리는 길입니다. 만족하는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 명상은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없는 걸 바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명상을 할 때도 내가 하고 있는 이 명상, 이 순간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순간에 멈출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순간만 생각하면 힘들 게 없습니다. 삶이 왜 무겁냐? 수행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이 순간이 아니라 마음이 다른 데로 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없는 어딘가로 마음이 달려가기 때문에 스스로 삶이 무겁도록 만드는 겁니다. 명상이 힘들도록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이 순간에 깨어있도록, 이 순간에 멈추도록, 이 순간에 만족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뭐 호흡 명상을 하든 자해 명상을 하든 안 그러면 일상을 살아가든 이 순간에 만족하는 마음,
이 순간에 내가 가진 것들을 잘 음미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삶에 스트레스가 없고 명상을 할 때도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명상을 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어떤 마음의 태도가 어떤 것이냐면 지금 좌선하고 앉아 있는 것, 이것으로 벌써 성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 아주 훌륭한 부처님의 수행법을 만나서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진 것, 이런 시간을 낼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성공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힘들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명상하려고 탁 앉은 순간 벌써 성공입니다. 나머지는 덤이라고 여기십시오. 사실 그런 태도가 수행자로서 가장 좋은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수행은 어떤 길이라고 했습니까? 욕심을 버리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놓아버리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만족하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좌선하고 앉아있는 것도 성공이다 생각하면 더 이상 바라는 바가 없습니다.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에 장애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장애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명상을 그냥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덤인 겁니다. 덤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물건을 한 사는데 시장에서 덤으로 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안 받아도 관계없죠, 그죠? 내가 벌써 받을 걸 다 받았으니까. 명상할 때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자꾸 이거 좋다고 하니까, 해보니까 좀 좋으니까 좀 더 발전하길 바라고, 좀 더 뭔가 성취하길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너무나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잘 타이르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 이렇게 바라는 마음, 이렇게 더 얻으려는 마음, 지금 있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걸 더 성취하려는 마음, 이 욕심이 바로 명상의 장애구나, 이걸 버리는 게 바로 수행이구나 하고 자기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 나는 명상을 하려고 앉은 것만 해도 성공이구나. 그래, 부처님 법을 만나서 수행할 수 있는 인연을 만난 것만 해도 정말 엄청난 행운이구나. 더 이상 내가 뭘 바래. 이대로 충분해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명상을 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즐겁게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명상을 할 때 자꾸 욕심이 생기면 주위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 말고 명상하는 사람이 누가 있지? 내 가족이 하나, 내 친구가 하나, 내 지인들이 하나, 직장 동료가 하나,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 나는 이렇게 훌륭한데,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나서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런 진리의 길을 알고 있는데 얼마나 행운인가. 감사하구나. 내가 욕심을 낸 게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구나. 너무나 내가 욕심쟁이였구나. 지금 이렇게 만난 것만 해도 얼마나 행운인데. 이렇게 주의하고 이럴 땐 비교해도 괜찮습니다. 비교의를 느끼면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내가 명상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만족해야 됩니다.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웬만한 명상의 장애들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 가지 명상의 스킬들이 있습니다. 방법들이 있고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좋은 게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거보다 좋은 명상의 기술은 없습니다.
만족에서 행복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한 수행자가 있습니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명상을 하면서 더 이렇게 바라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배가 고픈 수행자가 됩니다. 아기가 배가 고프다잖아요. 그러니까 아기와 같은 수행자가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더 원하면. 그러니까 이 세속에서 뭔가를 성취하는 거하고 불교적인 수행을 성취하는 거는 서로 반대로 갑니다. 우리나라 그 축구 대표팀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은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I am still hungry 이러잖아요. 나는 계속 배가 고파. 배고픈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세상에는 그게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교 명상을 할 때는 나는 안 먹어도 충분하다. 나는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더 이상 안 먹어도 돼.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수행이 발전할 수 있고 행복한 수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불교 명상을 만나서 만약에 여러분이 끊임없이 갈구하고 원하고 얻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명상을 만나서 오히려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런 수행자는 그런 마음을 버리지 않는 한 끊임없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괴롭고 수행의 발전도 없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는, 더 이상 바라지 않는, 지금 내가 명상을 할 수 있는 것 자체로 만족하는 수행자는 처음도 행복하고 중간도 행복하고 끝도 행복한 수행자가 됩니다. 초보자일 때도 행복하고 명상이 발전해도 행복하고 그리고 명상에 궁극적으로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라 욕심을 가지고 수행하는 그 길을 선택한다면 처음도 괴롭고 중간도 괴롭고 끝도 괴롭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한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나중도 좋은 이 길을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처음도 괴롭고 중간도 괴롭고 끝도 괴롭고 결과도 안 좋고 이걸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수행을 하면서 욕심으로 달려갈 때는 자기한테 가르치십시오. 아, 이거는 처음도 괴롭고 중간도 괴롭고 끝도 괴로운 건데 내가 왜 이 길을 가, 어리석게. 그렇게 스스로를 가르치십시오. 잘 가르쳐서 명상을 통해 행복한 수행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가 집중명상 본문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